그 전대협이라고 네, 전국 네.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그 학생운동 조직 전체를 좀 책임지는 의장 대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상 문제, 사회 네. 문제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었고 네. 좀 더 공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중학생 할 때만 해도 저는 정치의 뜻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정치하는 사람을 불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저는 오히려 청년운동, 시민운동 현장을 좀 지키면서 소신과 원칙을 더 계속 가져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소주를 6병, 7병 먹게 되고 네. 그러면서 살아온 이야기 서로 나누게 되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그런 좀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요. 2021년 네. 5월에 인사동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그러면 도와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글을 써서 다음날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왜 그와의 동행을 결심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네네. 긴 글을 씁니다. 이 시대의 질곡을 깨뜨리고 이 시대의 낡은 관행을 혁파할 네. 가장 혁신의 최적임자다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네.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제 네. 판단이 옳았다고 예, 보고 예. 있거든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네,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인을 바라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지혜진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랑을에서 내리 사선에 성공하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중랑을의 사선 국회의원 박홍근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말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래서 삼선 국회의원 중에 최초로 지선언도 하고 대선 당시에 지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로 13개월 네. 최연소 당시에는 최장수 예. 원내대표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4분을 상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 사선되고 나서 당에서는 전국 직능 대표자 회의 네. 의장을 맡아서 민주당이 이런 민생 문제 관련된 직능단체 관리 총괄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후 인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네.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총괄하는 국정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을 네. 맡아서 네. 일을 했습니다. 네,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9대 때부터 내리 사선에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러게요. 하여튼 제가 40대 좀 초반에 네. 정말 운이 좋아서 우리 주민들께서 좀 저를 잘 봐주셔서 당선된 이래 연달아 4번 되었고 지금도 22대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 4선 이상이 한 42~43명 될 거예요. 네. 제가 최연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국회의원이 빨리 된 편이고 또 연달아 4번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가 되게 잘 맞는 정치 베테랑이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꿈꾸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 꿈은 어떤 거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정말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는데 제 집 바로 옆에 사는 친구가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휠체어가 없으니까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중학교까지 한 1.5km, 중학교까지 한 4km, 그러니까 왕복 3km, 8km 되겠죠. 9년 동안 등하굣길에 그 친구의 이제 가방을 자연스럽게 제가 들여다 주면서 거의 매일 이제 말벗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심성이 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좀 제게 좀 배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에 들어가서 소위 그때는 민주화 운동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총학생을 하고 소위 그 전대협의라고 네, 전국 네.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그 학생운동 조직 전체를 좀 책임지는 의장 대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상 문제, 사회 네. 문제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었고 네. 좀 더 공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총학생 할 때만 해도 저는 정치의 뜻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정치하는 사람을 불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 이후에도 네. 그래서 선배들은 일찌감치 네. 젊은 피 수혈 하면서 네.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맞아요. 저는 오히려 청년운동, 시민운동 현장을 좀 지키면서 소신과 원칙을 더 계속 가져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7년도 후반부에 시민사회 출신들과 함께 좀 정치권에 좀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네. 여러 가지 요청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07년도 말에 와서 이제 당의 청년위원장도 맡고 뭐 개인적으로 물론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대기 순번에도 껴주지도 않았고 또는 2010년도 구청장 도전했는데 아예 네. 컷오프도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2012년도에 네. 8대1의 경쟁을 뚫고 다행히 제가 좀 최종 경선에서 공천권을 거머쥐고 이제 입문하게 된 것이죠. 이게 사실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거랑 정치로서 이루고자 하는 게 좀 같았나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렇게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되게 이제 공적인 삶 예. 또는 공공의 이익, 세상의 공평, 정의, 평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면서 청년을 보내왔거든요. 네. 과거의 학생 시절에는 제가 수배도 당하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당시에는 시위를 하고 또는 돌멩이를 손에 쥐고 네. 이렇게 제가 권위주의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 시민운동 하면서는 피켓이 주어지고 서명 용지가 주어지고 기자회견 방식이 준비되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꾸기 네. 위해서 네. 노력을 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한계를 좀 많이 저로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분명하게 바꾸려면은 결국은 입법, 정책, 예산, 제도 이런 것을 제대로 네. 고치고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이제 30대 초반에 네. 들어서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30대 초 중반 거치면서 고민을 하다가 30대 중반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여전히 저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시민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정당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고 다만 정치의 변화, 정치의 성과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빠르게 바꾸고자 하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다.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컷오프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정치하면서 좀 어려움이나 고비 뭐 좀 제일 힘들었었던 경험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낙천적인 성격이어서요. 뭐 늘 모든 일의 결과를 제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입니다. 네. 잘 되면 잘 된 대로 네네. 주변에서 도와준 탓,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제 부족한 탓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정치활동하면서 진짜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아주 가까웠던 박원순 전 시장의 네네. 죽음은 네. 매우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시리에 빠지게 만들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도왔는데 네. 저는 그때 될 거로 기대했는데 네. 마지막에 안 됐죠. 0.73% 차이로 안 됐잖아요. 네. 그때도 매우 좀 낙담을 한 적도 있었고요.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가 네. 그 첫해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는 정말 정치가 이렇게까지 꽉 막혀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로 손을 내밀면 잡아주면서 그런 공통부모를 찾아나가는 게 정치해야 되는데 완전 벽을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리 아침마다 제가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그 어떤 거 하나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정치의 실종의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치인으로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어려움이었다면 네, 어려움이었고요. 네. 돌아보면 네. 또는 이제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하죠. 이번 8월달 제가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여름 휴가도. 아내하고도 정말 미안하게 네. 또
결혼한 지가 이제 26주년 됐는데 신혼여행 때 둘이 여행 가보고 나서 이제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세 식구가 네. 외국 여행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와. 물론 이제 다른 행사에 같이 네. 아내랑 여러 의원이나 네, 네. 모임에 그냥 갔다 온 적이 한두 번 몇 번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가족 여행을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네. 그렇게 저의 일정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좀 보통의 그런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에 대한 미안함 이런 네. 게 참 저로서는 좀 어려우면 어렵고 미안하면 미안함이죠. 항상 좀 마음 한켠에 미안함을 안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 스스로가 주권자들께서 네네. 4년 동안 임시로 고용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한다 생각해요. 네.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고 아껴서 거기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거의 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보기에는 조금 이제 보통의 남편, 아빠가 아니니까 네네. 그래도 아내가 되게 저를 네. 아껴주고 또 제 빈 구석을 많이 채워주려고 어. 노력하고 있고 딸도 대학생인데 되게 아빠를 이제 존경한다, 리스펙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게 약간 미안한 마음을 좀 상쇄할 정도로 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뭔가 이뤄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강할 것 같은데 좀 의정 활동 하시면서 그래도 이거 너무 보람찼다 하는 좀 일화들이 좀 있나요? 국회 역사상 최초로 해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문제를 네네. 이제는 개인의 실력이나 환경에 돌리지 말고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다. 네.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는 되게 호황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네.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의 중간에 있고 특히 사회 나올 때는 정말 어려운 취업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취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도 그리고 뭐 이 주택 구입도 또 취업도 너무나 그 연속된 그런 경쟁의 한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 뭐 우리 형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최초로 해본 게 그러면 청년 문제를 이제는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네. 이제는 국회가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자 해서 제가 초선 때 여야를 뛰어넘어서 청년 의원들하고 함께 만든 게 청년 플랜 2.0이라고 하는 네네. 청년 문제 전문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기본법을 결국은 그 재선 때 네네. 통과를 시켰죠. 제가 네네.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동물복지 문제예요. 네. 옛날에는 사람 복지도 어려운데 무슨 동물복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15년도 이 여의도 인근에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갔다가 이제는 국회에서도 이 동물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겠다. 특히나 이제 반려인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최초로 제안해가지고 동물복지 국회 포럼을 제가 초선 때 만들었어요. 그때는 임의단체였는데 네. 재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제 대표를 겸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식용 금지라든가 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부 개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다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 당초 팀에 있던 게 이제는 과 국단위가 이제는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최초로 좀 네.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건 최초는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의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약칭 을지로위원회입니다. 네네. 소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직인데요. 그 위원장을 제가 3대 맡았습니다. 네. 1대 위원장이 모은식 네. 의장이고 2대 위원장이 지금 이하경 부의장이고 제가 3대 네네. 그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참으로 많은 현장을 다니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래서 좀 경제적 약자인 이 땅의 을들에게 좀 도움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건 참 네.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뭐 되게 사례가 많은데요. 네네. 가령 426일 동안 75m의 고공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두 분의 노동자가 있었어요. 네. 이 파인텍이라는 회사의 분규 때문에 생긴 일이었는데 이걸 제가 직접 협상에 들어가서 6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마지막 날은 21시간 직접 제가 잠 한숨 안 자고 조정해서 결국은 그 두 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요. 합의서를 제가 다 작성케 해가지고 네. 그걸 포함해서 그분들보다 더 오래된 510일 이 법인택시 전주 노동자도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네. 해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농성하고 또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노사 간의 그런 합의를 좀 이끌어냈던 그런 경험들도 저로서는 되게 잊지 못할
일 중에 하나이죠. 현장 경험이 되게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 강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니면 다닐수록 호감형이니 그래서 어제도 저희 지역에 네네. 국가철도공단에서 GTX 공사를 하는데 발파로 인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네네. 그래서 어제 네. 거기 가서 현장 조정을 하고 왔거든요. 현장까지.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네네네. 좀 네. 만족스러워하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 가면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가서도 네.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현장 많이 가셨잖아요. 왜냐하면 현장 가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각 분과에 각 부처에서 베테랑들이 파견 나왔습니다. 국장급들이 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 네. 있죠. 저희 국정기획분과가 총괄했는데 거기는 기재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이런 데가 이제 네네. 주로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각 분과에서 그 많은 요구를 하고 특히 이견이 발생할 때 네. 그걸 제가 조정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과제를 몇 개로 정할 거냐, 뭘 뺄 거냐, 음. 또는 어떤 걸 합칠 거냐, 그리고 이제 예산을 5년 동안 뭘 투자할 거냐, 이런 것을 다 서로 이견을 조정하는 회의를 제가 한 2, 3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제가 직접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되게 제 팬들이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국회의원도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대요. 조정에 좀. 예, 그래서 제가 쭉 실무에도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뭐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좀 잘해주니까 되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또 의원님이 선관위 지금 와 생각해보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2021년인가요? 당시에는 좀 비주류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제적으로 좀 지지한다고 밝혔었는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을 좀 돕고 있다가 네네.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 예결위 간사 일도 너무 많으니 당장은 특정 후보를 좀 돕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고사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네. 예결위 간사다 보니까 각 시도지사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경기도지사는 안 만나냐 해서 당연히 그러면 예산으로 만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지사를 만났습니다. 저녁에 예산 얘기를 하기로 이제 해서 그 얘기도 좀 가졌습니다만은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소주를 6병, 7병 먹게 되고 네. 그러면서 살아온 이야기 서로 나누게 되고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 얘기도 나누게 되고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그런 좀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듬해 이제 3월에 국회 쪽에 오시면서 저한테 갑자기 점심 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둘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고요. 2021년 네. 5월에 인사동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그러면 도와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글을 써서 다음날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왜 그와의 동행을 결심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네네. 긴 글을 씁니다. 네. 그 내용에는 이 시대의 질곡을 깨뜨리고 이 시대의 낡은 관행을 혁파할 네. 가장 혁신의 최적임자다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제 네. 판단이 옳았다고 예, 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낡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예. 관행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실제로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 리더십을 많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낌없이 저도 지선을 하고 후보 캠프를 짜면서 비서실장 맡아가지고 네네. 선거를 치렀던 것이죠. 결과는 안 좋기는 했지만. 네. 근데 그때 이제 뿌린 네네. 씨앗이 결국은 네. 이 비주류라고 그래서 네. 제가 지선을 하기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세력에 있어서는 좀 소수였는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평가는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네. 공개 삼선원 중에서 최초로 또 서울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박원순 시장도 했던 그 그룹을 포함해가지고 네. 선언하면서 이제 네. 좀 더 많은 이제 네.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을 돕기 시작하면서 세력이 이제 판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시에 뭐 비주류다 주류다 이런 걸 네네네. 떠나서 뭐 저도 제가 언제 한번 주류로 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네. 늘 변화는 있기 마련인데 누가 더 시대 정신에 충실하냐, 누가 국민 요구에 부합하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그게 진짜 주류고 비주류지 뭐 새가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주류냐? 난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 그럼 그때 이제 소주잔을 기울이실 때 의원님의 마음을 좀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한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었나요? 기억에 꼭 그런 건 남는? 아닙니다. 네. 그냥 오히려 취업 뵐 때는 네.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물론 그전에도 여러 번 네. 행사 때는 뵀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편하게 이제 얘기를 네. 나누는 자리다 보니까 턱도 계시고 발도 이렇게 꼬시고 막 이렇게 해서 대통령 나오시려는 분이 좀 제일 처음에는 제가 네. 이렇게 좀 네. 그 모습을 좀 이렇게 찬찬히 좀 봤어요. 네, 근데 네. 나중에 이제 더 생각해 보니 이제 저를 되게 격의 없이 대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마음 씀씀이가 이제 읽혀졌고 저에게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진짜 지금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어떤 삶과 복리로 이어질 거고 네네. 그러면 그걸 누가 잘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만한 분이 없겠다라고 저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이었죠. 아, 그렇군요.